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정렬입니다. 자, 금일은 9월 2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5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넷마블이라는 기업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는 251270입니다. 자, 넷마블이 최근에 우리 지수 자체가, 시장 지수 자체가 조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때 조정을 좀 받았는데, 넷마블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 받은 것 치고, 꽤 하락 부분이 좀 큰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16일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16일에 FOMC의 그런 발언들로 인해서 실망감으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시장에 좀 회피주 성격으로 진행이 되려나, 이제 좀 돌파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겠나 라고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여과 없이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좀 살펴보니까 오늘은 좀 외국인이 그동안 우리 3일 동안 전 거래일에서 연속적인 3일 연속으로 22평선을 좀 이탈하면서 외국인이 좀 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오늘은 시장 자체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주가가 수급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외국인과 기관에서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62평선이라든가 뭐 여기서 좀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기보다는 62평선이 올라와 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흐름을 좀 보이면서 주가 하락을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뭐 코스피 지수로 치면은 이때 1, 2, 3 그리고 오늘 여기 25일에 주가 하락을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때 당시에 주가 하락을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그때 당시와 22평선을 이탈하고 당시와 4거래일 연속적으로 조금 유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흐름은 아직까지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흐름은 이때 하루 늦게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빠뜨릴 수는 없겠죠. 넷마블 관련해서 빅히트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4일에 있었던 방탄소년단의 유니버스 스토리. 이거 유니버스 스토리는 지금 다운로드 수가 뭐 글로벌 1위, 뭐 지금 글로벌적으로 뭐 출시하고 흥행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니버스 스토리의 투자금에 해가지고 뭐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추후에 실적이 막상 나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다운로드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이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렇지만 주가는 여전히 조금 현재 실적 대비해서 좀 비싼 편이긴 하다 라는 부분이 주가 하락의 조정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차익 실현 원인들, 전체적인 차익 실현 원인들이 좀 비싸다라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주가의 주요 원동력이라 볼 수 있는 거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기대감입니다. 상장 기대감. 우리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기대감이 어느 정도 뭐 언택트 관련 게임주로서의 실적 증가, 뭐 그런 부분에서도 기대감이 좀 반영되기도 했었지만은 카카오 게임즈에서도 상장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반영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기대감도 빠뜨릴 수는 없다. 투자 심리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수요 예측 자체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수요 예측 자체가 빅히트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1117대 1이다. 공모가는 13만 5천원. 이게 확정이 됐다고 하죠.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은 5일에서 6일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는 이거보다 높은, 자, 빅히트 지금 1117대 25 그리고 1 이렇게 1117 정도로 그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좀 높은 경쟁률을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역대 최대를 기록을 하면서, 자, 이 기사를 좀 살펴보자면 카카오팜이, 자, 이 기사를 보면은 카카오팜보다 카카오 게임즈가 그 경쟁률이 높았죠.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 수요 예측 경쟁률이 1479대 1. 자, 1479대 1이랑 여기 1117대 1.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좀 덜하다라고 인식이 좀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공모가랑 여기 청약 대금이 얼마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다르게 반영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가 기대감을 다 빠질 거다라고 말하기도 좀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이고, 빅히트의 상장 일정과 맞춰서 이 회사가 일단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역대 경쟁률이 1등과 2등을 넷마블이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빅히트, 이 기업이 넷마블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등, 2등, 빅히트가 2등이다, 카카오가 1등, 사실 그런 거는 별로 크게 상관은 없죠. 일단은 청약이 좀 진행되는데 5일에서 6일 수요가 어느 정도 몰리는지, 청약이 어느 정도 몰리는지 그런 것도 보면은 지금 상태에서 28일, 29일 그리고 30일 이후에 5일에서 6일 주가가 61평선이 좀 올라올 시간은 충분합니다.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좀 강하게 보이면은 차라리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좀 강하게 보이긴 했어요. 더 떨어지는 것보다는 61선을 좀 기다리는 이제 보합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5일과 6일 청약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진행이 지켜보면서 청약 이런 기대감이 좀 상장되기 전에는 이 기업에 좀 어느 정도 몰릴 수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은 이제는 좀 집중적으로 이제 수요 예측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되기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28일, 29일 말씀드렸죠. 거래일이 오늘을 제외하면 29일 추석 전후에, 30일 추석이니까 추석 전후에 29일 하루 남은 겁니다. 오늘을 제외하고는 하루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의 대선 TV 토론, 미국 대선의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고요. 중국과 미국의 경기 지표들 발표, 이런 것들이 좀 이벤트로 남아 있습니다. 연휴 동안 진행이 될 건데, 연휴 동안 이거 반영을 시키지 못하겠죠. 그 때문에 주가 상승을 시키기에는 좀 어느 정도 부담이 느낄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일정상, 이벤트 일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우선 지나야, 지나고 대선 TV 토론이라든가 경기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된 이후에 주가 상승 흐름, 그러니까 5일과 6일 주가 상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포인트로 우리는 참고를 할 필요는 있겠죠.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상장 공모하는 것을 좀 반영시키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긴, 시기적으로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니까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업의 우선은 비싸다는 그런 관측도 좀 있지만은 상승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기대감, 이슈몰이 정도의 흥행,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기 지표, 그리고 대선의 토론들, 그런 것들이 사실 미국의 요인들은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겠지만은, 이 넷마블이라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직접적인 요인들은, 이벤트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넷마블이라는 기업도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 기업성 자체가 악화가 됐다, 악재가 나왔다,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그래도 지지 구간에서의 지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정도까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상단 부분에 링크가 나오게 되시는데, 이 AP투자연구소라는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깜빡깜빡 거리시는 라이브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쭉 내려오시다 보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무료로
수익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25일 게시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시면은 우리 장전부터 시작해서 국내외 시황부터 시작을 해서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9시부터는 자, 현재 시간 9시 원풍물산 현재가 2,900원 기준가로 매수하셔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985원이고요. 손절가는 2,8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분에 KPM테크 현재가 6,900원에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 7,100원, 손절가 6,6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4분에 제이시언 시스템이 현재가 8,750원 기준가로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가 9,010원, 손절가 8,450원으로 대응하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다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5분에 KPM테크 최고가 7,46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관련 움직임 좀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풍물산도 1차 목표가 3,015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 제이시언 시스템도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고 이렇게 그 차트를 통해서 또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수익을 좀 드렸죠. 저희가 무료 종목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